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이번에 30년. 그런데 특히 안 좋아진 게 뭐냐면은 팬데믹이에요.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일본은 거의 못했어요. 자,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 딱 나타나잖아.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파악하죠. 동선 파악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통지를 합니다. 와서 검사를 받으라 무료로.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나타나면 바로 격리를 다 해줬잖아요. 그거 딱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한국은 일망타진은 못해도 상당히 그게 케어가 됐어요. 전 세계가 그걸 잘 알죠.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알아요? 일본은 내가 지금 열도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같은데 검사하러 보고서에 가잖아요. 100명이 가면은 2명만 검사해주고 나머지 98명 되돌려 보내버려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? 출근해야 되죠. 뭐 아무런 점도 없으니까 출근해가 어떻게 됩니까? 다 퍼뜨리는 거죠. 그리고 그걸 알게 돼서 만약에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.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. 그게 완전히 다 퍼졌다고 봅니다. 그 당시에. 사실은 일본에서는 많이들 죽었어요. 그거 다 숨겼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니까 화장터가 빈대가 없는 거야. 그런데도 통계치 보면 별로 없어요. 그걸 보고서 그때 일본은 이 끝장났구나.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, 사회가. 그 당시에 일본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완전히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었다. 일본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. 일본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국가에서 부채를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내면서 보조를 막 해줬는데 그 보조가 정치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떼들어 버렸어요. 그때 정부 보조금으로 장사는 그대로 하고, 장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장사는 몰래 다 해요. 배달 같은 건 그냥 다 해요. 특히 한국제일교포 같은 것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자기는 장사는 그대로 다 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엄청나게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. 평소 일본의 국가 예산이 100조, 105조 그런데 그 140조 코로나 때 그만큼 추경 예산을 한 30조, 40조가 풀어가지고 그걸 전부 그렇게 마구 뿌렸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정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. 안 줘도 될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드니까 실제로 힘든 사람들 좀 더 많이 가고 이렇게 잘 분배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, 일본은.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이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?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? 그러면 그때 일본이 그대로 비정규직이 한 40% 가까이 넘어갔어요. 그 비정규직들이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린 거죠.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대부분 서비스 업종인데.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많은 쪽이 여성들인 거예요. 20대, 30대 여성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.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? 외춘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파파카츠라는 게 나오는 게 파파카츠가 뭐냐? 이제 5, 60대, 60대 장년층들 파파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데이트 같이 해주면서 하루 데이트 비용 얼마. 그러다가 뭐 이제 성매매까지 하게 되면 또 얼마 더 받고. 그게 파파카츠라는 거예요. 그걸 파파를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. 파파카츠라는 게. 근데 그게요, 보편화됐었어요. 그게 사회 전체에.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멀쩡한 일본 여성들은 누가 파파카츠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파파카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도 안 해요. 다들 하니까. 그랬고요. 다침포라는 게 있죠. 최근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사진들 보면은 그 시부야 공원이라든가 뭐 신주쿠 그 공원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남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성매매 하러 가는 거예요. 전 세계에 화제가 됐죠. 그래서 도쿄가 전 세계 성매매 성지가 됐다 이런 얘기 했죠. 이야,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이에요. 일본에서는 그래봤자 뭐 한 번에 15,000엔, 20,000엔 정도라고요. 그런데 호주로 나가잖아요. 미국으로 나가잖아요. 젊은 여성들이. 호주 같은 데 가면은 하룻밤에 1,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. 많이 벌 경우는. 보통 평균 한 600만 원 번다더라고. 그러니까 안 가겠어요? 호주로 다 몰려가는 거야. 호주에 가보니까 이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는 거야. 또 기사를 봤더니 이 일본 여성이 호주에 갔는데 자기 소개하는 거 찌라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50군데를 돌렸는데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일본 현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가 가장 취약한 게 여성들이에요. 전쟁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취약한 게 여성들이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 그렇다. 그거 놀랍게도요. 일본 정부는 그걸 방치한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일본은 옛날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군정 때 군인들에게 성매매를 정부가 알선했어요.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. 정부가 주도해서 했어요. 일본은 그걸 애국의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. 우리가 바라보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. 성에 대한 인식이.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뭐 어때? 사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봅니다.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.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다침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줄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. 그 왜 그렇게 써요?
경찰들이 그거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. 왜? 한 사람 잡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그 사람 경제는 누가 책임져? 그래서 구치소에 만약에 그래서 일주일 살렸다. 한 달이고 보름이고 계속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? 그럼 그때 내놓으면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 경제가 좋아져서 취직이 잘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죠. 근데 그게 지금 안 된 일본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. 왜 이런지 아세요? 일본의 자본 투자가 국내는 거의 안 해요. 다 돈 있으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려요. 해외에서 투자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. 그게 또 재투자하고 그게 번 돈이 국내로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그 일본은 국내는 공동화돼 가지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 직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주 뭐 별로 봉급도 안 주면서 시키는 것만 많고 블랙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죠. 악덕 기업들. 그냥 부려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돈도 얼마 안 받으면서 고달프게 직장 생활 하기보다는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프리랜서를 하고 좀 성매매 하는 게 훨씬 더 안 그래요?